옛날에 있을 때는 무슨 장관님, 차관님, 국장님, 대표이사님, 무슨 뭐 교수님 이런 소리를 듣다가 그게 딱 떨어지고 나오면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데 밖에 사람이 자기를 취급하는 것은 동네 아저씨 취급하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썩눈하고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 꼰대 소리 듣나 그런 사람들이 하루바삐 버려야 될 게 과거의 직급 그 다음에 얼굴에 체면을 빨리 떨어야지만 행복한 그런 은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60년대생들은 바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테고 또 요즘에 또 조기 은퇴를 또 생각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은퇴 설계에 대한 고민들이 항상 있는데 직장 다니면서 은퇴를 또 준비하지 않으면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좀 직장 다니면서 은퇴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 직장 생활 한 30년, 40년 정도 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우리가? 한 30년 정도 준비를 한 겁니다. 학교 다니고, 그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한 30년 준비를 하고 고작 한 30년, 40년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럼 남은 생활도 퇴직후도 30년, 40년 남았죠. 그럼 준비를 언제 하느냐?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퇴직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그죠? 그렇죠. 특정 시점에 대해서 퇴직 정년 5년을 놔두고 직장생활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직장생활은 여러분들은 벌써 퇴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첫째. 그렇죠. 퇴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각되는 게 첫째가 재무, 두 번째 건강이라고 얘기하는 체력, 세 번째가 커뮤니티, 같이 놀 수 있는 사람. 이게 은퇴 생활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돌이켜보면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게 경제적인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는 게 벌써 돈을 모으는 게 왜 모으느냐 하면 퇴직 후에 그 퇴직 생활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 벌써 여러분들은 지금 퇴직 후를 준비하고 있는 걸 동의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체력도 보면 제가 60대가 되어 보니 40대 때 운동 많이 하고 30대, 40대 때 운동 많이 하고 열심히 단련한 사람은 60 넘어다 쌩쌩하게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30대, 40대 때 체력 단련 안 하고 맨날 술만 먹고 맨날 잠만 자고 그런 사람하고 차이가 확 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 직장 생활 자체가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마지막 커뮤니티는 여러분들 커뮤니티가 지금 누굽니까? 지금은 직장 생활이니까 가족하고 회사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회사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과거 같은 경우는 학교 동창,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혹은 동향 사람들 하는데 점점 젊은 분들은 이제 그런 게 희석되니까 대부분이 자기 뭐 게임하는 메이트라든지 같이 그 축구하고 노는 메이트, 테니스 메이트 이런 분들하고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은 직장 생활함과 그런 취미 생활을 동시에 하는데 퇴직하게 되면 직장 생활 커뮤니티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취미 커뮤니티만 남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 벌써 직장 생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되고 그 중에서 재무, 체력, 커뮤니티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일단 체력도 중요할 테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네요. 다 중요한데 이제 내가 이제 저들은 CEO끼리 이제 그 교감이 많으니까 상공회의소에서 몇 년 전에 대표이사가 된 사람들한테 대표이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앙케이트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은 대표이사가 됐는데 젊었을 때 30대 40대 때 어떤 것을 더 습득해줬으면 지금 대표이사가 되고 난 뒤에 좋았겠는가. 그 이제 항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영어 실력 아니면 회계 공부 뭐 대표이사가 보니까 뭐 BSPL 보려고 힘드니까 회계학 좋았겠다. 아니면 젊은이들 같이 파워포인트 이런 걸 좀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스피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등등이 있었는데 마지막 항목이 뭐가 있었냐면 체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체력. 그 놀랍게도 대표이사가 된 사람은 80%를 체력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력 말고 다른 거는 의학이라든지 회계학이라든지 마케팅 스킬이라든지 그런 거는 빌리면 되죠. 참모들을 머리를 다 빌리면 됩니다.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체력이 안 되니까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사장들이 임원 임기가 3년인 거 아시죠? 3+1할 수도 있고 3+3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3+3+3 해서 9년 10년 오래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3년 하고 나면 사장들도 뭐가 된다? 번아웃 된다. 3년 하고 나면 3년은 번아웃 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또 책임도 져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얼마나 또 부담스러운 굉장히 프레스가 많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올인해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한 3년 정도 하고 나면 그 주주들이 그 기업으로 보면 회장님들이 보고 아 이제 이 사장은 어느 정도 번아웃 됐구나. 그러면 고문이란 제도로 또 대표에서는 바로 내치는 게 아니죠. 고문이란 제도로 한 2, 3년간 정도 그렇게 예우를 해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은퇴 준비는 벌써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벌써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직장 생활에서 한 5년 정도 남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60 전에 한 55세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플랜을 세워야 되죠. 근데 그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재무 플랜을 그때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늦었죠. 그러니까 40대 때부터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체력 플랜도 그때부터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늦죠 좀. 그것도 좀 늦었죠. 그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는 마지막에 커뮤니티는 그때부터도 가능합니다. 커뮤니티는 여태까지는 회사 사람들하고 학교 동창들하고 동양 사람들만 놀았지만 이제는 취미를 기반으로 바깥 사람들하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바깥 사람들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하고 노는 그런 것도 은퇴 준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요즘 보면은 이렇게 뭐 대기업 뭐 임원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은행 지점장을 하셨거나 현직에 있을 때는 또 되게 높은 자리에 올라오셨는데 퇴직을 하는 순간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것들이 다 분리되면서 돈이 없어서 하기보다는 좀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현실이 되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저희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은퇴자들 반 정도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대기업의 고위직이나 공무원들 고위직이나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좀 불루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계급이 다 떨어졌거든요. 옛날에 있을 때는 무슨 장관님, 차관님, 국장님, 대표이사님, 무슨 뭐 교수님 이런 소리를 듣다가 그게 딱 떨어지고 나오면 사회에 나오면 그냥 원오브댐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데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데 밖에 사람이 자기를 취급하는 것은 동네 아저씨 취급하니까 썩눈하고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 꼰대 소리 듣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루바삐 버려야 될 게 계급장. 계급장이 뭐냐면 과거의 직급, 그 다음에 얼굴에 체면을 빨리 떨어야지만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행복한 그런 은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뭐 물론 이제 고위직에 있다가 이제 퇴직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또 뭐 퇴직금이나 또 그 이후에 또 삶을 위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뭐 좀 은퇴 후에 뭐 창업을 한다거나 뭐 치킨집도 많이 열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뭐 맞는 건지 아니면 뭐 더 잘하는 방법들이 있는지. 자 이제 흔히 그 말씀하신 치킨집, 빵집, 카페 네. 제일 많이 한 이유를 아세요? 좀 접근이 쉬워서 소자본으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사실은 네. 소자본으로 기술이 없어도 특별한 프랜차이즈를 해도 되고 그래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그 업종에 가시면 망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 다들 치킨집, 빵집, 카페 하니까 그쵸, 실질적으로 저희들 친구들도 대기업 출신들 고위직원 하다가 카페나 그런 빵집, 지금 말씀하신 치킨집, 소자본을 할 수 있는 집 하다가 2년, 3년 하다가 다 손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직장생활 제일 중요한 본업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하던 본업하고 동떨어진 걸 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요식업이나 음식을 했던 사람들은 소자본들에서 그건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평생을 금융회사, 대기업에 근무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업종으로 하게 되면 체력적으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보는 자기를 보는 눈도 그렇고 피지컬하게도 못 당하고 그래서 그게 퇴직 후에 보시면 우리가 또 세 가지 파가 있습니다. 막 놀자 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대기업에 돈 많은 사람들 막 놀자 파 3년 놀다가 우울증이 많이 빠집니다. 우울증이 빠져서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돈은 있는데 사회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을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두 번째는 생계형도 있습니다.
돈을 안 벌면 그렇죠. 못 사는 사람들. 그래서 생계형 사실은 생계형이 안 되면 좋은데 그런 사람은 어떨 때 생계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보람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봉사형 일을 하면서 조그만 일을 하면서 스몰 잡, 스몰 마니 할 수 있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퇴직을 해도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죠. 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퇴직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자금 투자 없이 퇴직금을 손대지 말고 조그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외로 제법 있습니다. 근데 단지 원래 하던 일보다 소위 말해서 사회적 레벨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일인데 그렇죠. 그거를 체면만 버린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 300만 벌여도 자기는 왜냐하면 퇴직한 사람들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국민연금 받잖아요. 네. 그리고 또 퇴직금인 내지는 퇴직연금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개인연금도 좀 넣는 게 있으면 그런 베이스로 되기 때문에 그 베이스로 2, 300만 원 벌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한 달 생활비를 몇백만 원씩 벌어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건 올인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사소하게 저희들 나이에 지금 공감하실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나오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대기업 임원 출신들이 아파트 관리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시청에서 하는 주차 단속 요원 주차장 요원들 있습니다. 네. 의외로 많습니다. 진짜 체면을 버리시고 예, 하신 거네요. 잘한 네. 거예요. 네. 저 경복궁이나 이런 고궁에 가시면 문화예술사 평소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네. 문화예술사 네. 아니면 평소에 등산 다니는 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수자원 개발공사에 가서 수자원 보호요원 등등 그리고 또 일부 또 택시 운전도 하고 그게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는 60 넘으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퇴직해서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일이 왜냐하면 생활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화이트 칼라 계통에서는 1인 창업 컨설팅 회사도 많이 합니다. 지금같이 은퇴를 고민하는 그런 후배들을 위한 네. 컨설팅 회사 1인 창업을 하게 되면 지역 의료보험보다는 그 직장 의료보험도 할 수가 있고 지금 저도 뭐 그건 창업을 한 건 아니지만 네네네. 저도 이제 플랫폼이 이 책이란 플랫폼이 있어서 그 책이란 플랫폼을 베이스로 해서 강의를 한 달에 한 2번 정도 그 주로 이제 대기업이나 기업들 공무원들 네. 공기업들 다니고 있는데 그런 업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매너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금을 가능하면 투자하지 않는 쪽으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하고 바치지 않는 그래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시면 네. 행정 업무도 허드레일 행정 업무 서류 정리 그죠? 도서관에 가면 책 정리하는 거 식으로 젊은 사람들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 쪽으로 하면 일도 가볍고 물론 수입도 작지만 스몰만이지만 보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함으로써 내가 퇴직자지만 이런 일을 함으로써 세금도 내니까 그리고 또 조금 더 하시게 되면 요양 업무 그거는 좀 약간의 전문직에 해당되는 요양보호사란 자격증으로 요양 업무 하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 요양 업무 하는 거는 힘들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받는 분들도 너무 젊은 사람이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노 케어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하죠. 노인이 노인 케어하는 법, 노인이 독거 노인도 도시락도 배달해 준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지금 다니면서 강의하는데 의외로 70대 분들도 많이 와서 듣는 것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조합원들 대상으로 할 때 그분들은 70 넘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인문학이나 도대체 은퇴 후에 어떻게 사는 게 재밌게 사는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기울이고 그러세요. 네. 그렇구나. 지금 제가 은퇴 후 행복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행복할 것 같긴 한데 혹시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행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정 욕구도 있고 그다음에 기여 욕구도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 기여한다. 내가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만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대외 활동 안 하고 삼시세끼 밥만 먹고 집에 있으면 저는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그것만 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이 사회 구성원이라는 그런 자격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사회 기여도 못하고 그래 밖에 나가서 조그만 일이라도 하게 되면 지금 아까 그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 정리 뭐 복사 정리 그다음에 서류 뭐 옛날 서류 좀 정리하고 해주고 하면서도
한 달에 몇십만 원 받더라도 이 일을 하고 나면 뿌듯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시면 그 IT 센터나 그 지역 시청이나 구청에 가시면 IT 센터나 이런 데서 네. 보면 또 카페도 있죠. 카페 일하시는 분들 다 60대, 70대 맞습니다. 분들입니다. 예. 그분들 일주일에 4시간씩 일주일에 8시간씩 근무합니다. 그 시간이 제일 좋대요. 왜냐? 그 시간에는 출근이니까 열심히 밝은 얼굴로 화장도 이쁘게 하고 머리도 이쁘게 빗고 옷도 이쁜 옷 입고 나와서 딱 4시간 근무하면서 손님 오면 이야기도 하고 그 시간이 제일 즐겁다. 근데 그게 100% 봉사가 되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돈을 주지만 그쵸, 예. 돈 한 뭐 시급 최저임금 아마 받을 걸 생각되는데 최저임금 받아도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진정한 은퇴자의 행복은 조그만 일을 하면서 얻는 게 진정한 행복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